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지금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죠.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9번입니다. 9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우리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자, 계약금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물 계약이니까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특약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2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계약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가능하고요. 또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면 이행지체가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계약금 계약도 취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3번이 답이고 3번이 X인 거죠. 4번, 우리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첫째, 증약금,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으로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인 거죠. 5번, 우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띱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유한 해제는 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그의 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특징은 중도금이 없죠. 그리고 갑의 귀책 사유로 위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수행하는 계약금이 되는 거죠. 1번,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의 종된 요물계약이다. 맞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인데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니까 정확히 맞죠. 2번,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은 세 가지 성질을 띠는 것이지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따라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을이 잔금을 준비했어요.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러면 이행을 준비했고 동행할 것을 촉구, 채고했다면 이행의 착수, 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행하는 것을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행이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해약금적 성질은 여전히 있는 것이니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 가능하고요.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므로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역이 된 거죠.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갑의 귀책 사유로 위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러면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갑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만 약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그렇게 특약을 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고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는 거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총된 계약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은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자,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니까 갑도 을도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을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죠. 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행 착수 전, 이행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가능하죠.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따라서 당사자가 간의 특약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그때는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네요. 1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경우 1번 계약금의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금을 위한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2번 계약금은 계약의 부수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갖고요.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죠.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띈다는 말은 원칙인 거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약정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띠는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계약으로 가능하고도 유효하거든요. 근데 요 일부만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제로 지급된 일부만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소토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어요. 그럼 현재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는데 위약금의 원칙은 손해배상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이 지급됐어요. 자, 우리가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데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느냐? 일부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이행의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중도금 기일 전에 미리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또 나왔네요.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일부만 받은 경우 일부의 배액만 상환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유동적 무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배액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행 착수 전인 거죠. 자, 읽어보면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 착수라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중도금이 지급돼야지만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만을 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더라도 여전히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두 가지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이 아직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자,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을 완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도 되지 않았고 대금도 완납되지 않았다면 갑,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그 대신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맞는 질문이네, 그죠?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고요. 따라서 X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도받았다면 매수인 을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돼. 이게 원칙이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3번.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더라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인도되지 않았다면 갑에게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입니다. X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았다 하여도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이상 X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이속한다. 맞아요. 자,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매매 대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등기는 아니에요. 그죠? 등기가 문제가 아니라 인도받든지 아니면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되니까 인도받지도 못했고요. 매매대금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인 갑에게 과실이 기속되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했어요.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므로 특별한 사정입니다.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발생하는 과실은 갑, 매도인에 기속한다는 질문은 X죠. 인도를 받든지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 을이 과실 수취권이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담보 책임이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채권의 매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원칙적으로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죠. 그러면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 다른 말로 하면 양도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제했어요. 그러면 돈을 갚았죠.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죠. 부상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목적이 있는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그 매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니까 선의의 매수인 경우에 하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그러면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 선이라면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두 가지 틀렸죠. 잔존한 부분만이 매년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 안 날로부터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X.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또 제척 기간도 악이니까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뭐죠? 매매 한 날로부터겠죠. 악이면. 그럼 이게 결국 뭐로 해야 맞아요? 선의를.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요래 맞는 거고요. 4번은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매매 계약 당시 그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어요.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및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선이면 다 할 수 있다, 그죠? 악이면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의 해제,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6번입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X죠. 자, 우리가 선의의 매수인이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그래서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선인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선의의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매수인이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는 X가 되는 거죠.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선이니까 언제부터 1년입니까? 안날로부터 1년인 거죠.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아니죠.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므로 5번도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네요. 1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목적한 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권리하자나 물권하자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샀는데 그 자전거가 매도인게 아니라 남의 자전거에서 못 넘겨받고 있다면 그건 권리하자죠. 근데 자전거를 넘겨받긴 받았는데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서 그 목적대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물권에 하자한 거죠. 따라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았지만 건축법의 제한으로 원하는 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물권에 하자,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따라서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매매 불가능하면 그럼 목적한 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물권의 하자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이번 X토지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 인도시를 기준으로 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언제나 목적물 인도시는 아니겠죠.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물권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어야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증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면
악이라면 그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므로 을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X고, 그렇죠?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물건의 하전의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갑은 토지의 오염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6월이죠. 물건의 하자는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6월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네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목적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 지정 매매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판례가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수량 지정 매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수량 지정 매매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의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 서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 답은 뭐죠? 1번이네. 2번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선의 매수인에게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고요.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계약 체결된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됩니다. 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부에 미치지 못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계약 체결된 과실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잔존 무음만님의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의 계약 정보를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를 다 풀고 매매를 정리할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